이 이야기는 이씨라는 지질학자가 경이로운 숲속 저택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지극한 평화를 만끽하는 목가적인 풍경으로 막을 연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어느 날 아침 무심코 받지 않은 어머니의 전화 한 통이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바로 그 순간 전혀 예기치 못한 비극이 덮쳐왔어요. 캐석장에 있던 그가 맹독을 품은 살모사에게 물리는 치명적인 사고를 당한 것이죠. 온몸을 얼어붙게 하는 공포 속에서 그는 필사적으로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주체할 수 없이 떨리는 손은 그만 휴대폰을 놓쳐버렸고 기기는 무력하게 비탈 아래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유일한 희망이던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실로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절망의 순간이었죠. 이어서 그는 처절하기 그지없는 행동을 감행하는데 바로 칼로 상처 부위를 갈라 직접 독을 빨아내려 한 것이었어요. 그 무모한 시도 끝에 몽롱한 의식으로 겨우 집에 돌아온 그는 물을 마신 뒤 독이 온몸으로 퍼져가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영겁과도 같은 시간 속에서 그의 손이 귀게 할 정도로 부풀어 오르는 동안 그는 어떤 저항도 못한 채 무력하게 누워있을 뿐이었답니다. 그것은 평온한 잠이 아닌 끔찍한 환각이 이어지는 길고 고통스러운 반의식 상태에 가까웠죠. 너무나도 가혹한 운명의 장난처럼 머리 위를 맴도는 헬리콥터 소리와 문을 두드리는 방문객의 기척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자신의 존재를 알릴 최소한의 기력조차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구원의 기회가 바로 지척에 있었음에도 붙잡을 수 없었기에 그는 뼛속까지 시린 무력감에 몸서리 쳐야 했습니다. 어느 순간 타는 듯한 극심한 갈증에 이끌린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바닥에 고인 무릉덩이로 기어가 마침내 목을 축이는 데 성공합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 속에서 그는 휴대폰에 어머니의 마지막 음성이 담겨 있다는 사실은 상상도 못한 채 희미한 의식 너머로 어머니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며칠이 지난 후 이 씨는 믿을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며 의식을 되찾습니다. 그의 몸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불가사의하게도 그의 손을 뒤덮었던 기괴한 부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몸을 씻고 차에 올라 시동을 걸자 몇 번 헐떡이던 엔진이 마침내 생명을 되찾으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마을을 향해 차를 몰기 시작한 순간 그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섬뜩하고 비현실적인 침묵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커져가던 그의 불안감은 텅 빈 도로 한복판에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주검을 발견하는 순간 순전한 경악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버려진 군용 트럭과 차량들 안에서 더 많은 주검들이 발견되면서 눈앞의 광경은 지옥도를 방불케 했습니다. 바로 그때 눈에 들어온 고속도로 표지판 하나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발발과 미국 정부의 붕괴라는 경악스러운 사실을 알리고 있었었어.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자동 라디오 방송은 그의 최악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방송은 극도의 전염성과 치사율을 지닌 병원체를 언급하며 모든 시민에게 무기한 대피령을 내리고 있었죠. 그의 마지막 발걸음은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곳 바로 가족의 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는 부모님 모두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참담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전 세계를 덮친 거대한 재앙 속에서 그는 너무나도 사무치는 개인적인 비극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들의 부모님을 모신 후 그는 마을 교회에서 산처럼 쌓여있는 또 다른 수많은 희생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알던 세상이 선두리째 사라졌음을 인정한 그는 식량과 무기를 챙겨 길을 나서지만 무너진 다리가 그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마침내 억눌렀던 절망과 고통을 폭발시키듯 공허한 절규를 토해낸 그는 라스베이거스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기약합니다.
이 시가 마침내 다다른 곳은 믿기지 않을 만큼 섬뜩한 정적에 휩싸인 라스베거스였어요.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령 도시였죠. 텅 빈 카지노와 호텔을 방황하는 그의 시야에 들어온 그 황량함은 실로 숨이 멎을 만큼 압도적이었어요. 이 모든 참담한 절망에 맞선 초현실적인 저항이라도 되는 듯 잠시 모든 걸 잊고 자쿠지에서 피로를 풀기로 했다니 참으로 놀라운 선택이죠. 얼마 뒤 평범했던 일상이 사무치게 그리워진 그는 호텔 바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렸죠.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답니다. 세상에, 몹시 놀란 나머지 손에 든 유리잔을 떨어뜨린 그의 눈앞에 밀턴과 앤이라는 또 다른 생존자 둘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이유에선지 면역을 지녔고 이 비극적인 문명의 붕괴가 시작될 당시 이곳 라스베이거스에 있었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순간 밀턴이 정부의 마지막 방송이라며 재생한 녹음 파일에서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불길한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마음속 깊이 두려워하던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었죠. 바이러스의 출처는 불분명했고 백신은 무용지물이었으며 인류 사회는 순식간에 붕괴했다는 참혹한 진실을요. 이 가혹한 진실은 이 씨의 마음속에 사무치는 후회를 불러일으켰어요. 새로 번지던 질병을 염려하시던 부모님의 경고를 흘려들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깨닫고 말았어요. 어쩌면 자신들이 이 텅 빈 행성에 남겨진 거의 유일한 존재일지 모른다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때 앤이 믿기 힘든 비통한 사연을 고백했어요. 영상통화 중에 사랑하는 남편과 딸들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는 참담한 이야기였죠. 밀턴과 앤이 감당 못할 슬픔을 잊으려 술에 의지할수록 공간을 채운 절망의 무게는 이슈에게 숨 막힐 듯 버겁게 다가왔어요. 그들의 처절한 고통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자리를 피했고 멈춰선 엘리베이터 바닥에 몸을 뉘고서야 겨우 작은 위안을 찾을 수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버려진 명품 매장에서 넋을 잃은 채 하염없이 값비싼 옷을 걸쳐보는 앤을 발견했어요. 이 씨가 살아남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자 앤은 심장이 뛴다고 살아있는 건 아니라는 지독히도 가슴 아픈 대답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뒤이어 실로 충격적인 고백이 터져나왔죠. 밀턴의 말에 따르면 비축해둔 모든 것이 생을 마감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었어요. 이 씨는 오랫동안 모두를 지탱할 자원이 충분하다며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애타게 그리고 필사적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밀턴은 마음을 저미는 질문으로 되물었죠. 당신이 사랑한 모든 것과 모든 이가 사라진 세상에서 삶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바로 그 순간 이 씨는 더 이상 이 숨막히는 절망 속에서 머무를 수 없음을 깨닫고 영원히 그곳을 떠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황량한 세상에서 연결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듯 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떠나자고 애원했어요.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작별의 의미로 입을 맞췄고 그는 그 몸짓을 더없이 다정하면서도 슬픔에 잠겨 밀어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호텔을 막 떠나려던 그 순간 그들이 있던 층에서 섬뜩할 만큼 선명한 두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했죠.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인 그는 터져나오는 고통 속에서 미친 듯이 고속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도로 위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고 그는 이 예기치 못한 생명의 신호 앞에서 필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간신히 차를 멈췄어요.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이 작은 생명체의 등장은 마치 우주가 그에게 보내는 심오한 계시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강아지에게 럭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 눈부시게 찬란한 순간 앞으로 나아갈 경이로운 새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발걸음을 옮긴 곳은 도서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생존 기술과 공학 지식이 담긴 온갖 서적을 닥치는 대로 끌어모았죠. 이 놀라운 지식의 보고를 품에 안고 그는 숲속 외딴집으로 돌아가 삶의 새로운 막을 열 제비를 했습니다. 정막만이 감도는 세상에서 꼬박 한 해가 흘렀고 이씨는 경탄할 만큼 체계적인 일과로 자신의 심신을 예리하게 갈고 닦았습니다. 하지만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지만 감당하기 힘든 외로움이 서서히 그를 잠식했고 마침내 이성을 잃기 직전의 고통 속으로 그를 내몰았습니다. 희망 없이 끝없이 원을 그리며 운전하는 그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의 지독한 고독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참으로 애달픈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지독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럭키가 맹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극적인 전환을 맞이합니다. 이씨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저 멀리 가느다란 연기 한 줄기가 아스라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희망에 사로잡힌 그는 럭키와 함께 망설임 없이 차에 올라타 이 기적 같은 생존의 흔적을 쫓아 마을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를 따라가자 마침내 한 집에 다다랐고 그곳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지붕 위에서 엠마라는 이름의 한 여인이 온몸으로 팽팽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그를 향해 조심스럽게 무기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차분하고 온화한 태도로 자신은 적이 아니며 그녀와 같이 홀로 남은 생존자임을 설명했는데 그 모습은 실로 대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엠마는 용기 있는 신뢰의 표시로 총구를 거두고 그를 안으로 들여 차와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토록 긴 고독의 시간 끝에 이루어진 만남 속에서 두 사람은 이내 깊은 동질감을 느꼈으니 이는 실로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고 마침내 다른 이와 교감하며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씨가 떠나려 하자 엠마는 가슴 아릴 만큼 솔직하고 여린 모습으로 또다시 홀로 남겨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며 하룻밤만 더 머물러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씨는 둘이 함께라면 훨씬 더 안전할 거라며 자신과 같이 지내자는 더없이 다정하고 지혜로운 제안을 건넸습니다. 엠마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둘러보는 동안 이씨는 지난 절망의 흔적이던 올가미를 묵묵히 치우는 매우 상징적이면서도 가슴 벅찬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부터 놀라운 조화를 이루었고 그들은 굳건한 의지로 함께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존재들이 들끓는 마을로 물자를 구하러 가는 시련에도 함께 맞서며 한 팀으로서 경이로운 결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텃밭을 가꾸고 근처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드디어 평온하고 귀중한 나날을 만들어 갔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는 그들의 깊은 신뢰는 마침내 벅차오르는 애틋한 사랑으로 피어났으니 이는 암흑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찬란한 빛과 같았습니다. 이씨가 손수 태양광 전지판과 닭장을 지으면서 그들은 온전히 자신들만의 새로운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바로 그때 경악을 금치 못할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씨가 지붕에서 미끄러져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서 그들의 평화롭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맙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눈물겹도록 헌신적인 한 행동이었어요. 엠마가 다친 이슈의 발목을 지극한 정성으로 더없이 부드러운 손길로 보살펴 주었답니다.
이윽고 가슴이 저며오는 순수한 진심의 순간,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매일 그림자처럼 자신을 맴도는 그 지독한 고독을 고백하고 만 것이지요. 그녀가 잃어버린 가족의 낡은 사진을 들여다볼 때 그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은 손에 잡힐 듯 선명했어요. 그가 잠든 사이 그녀는 영원히 부서져 내리는 듯한 눈물을 남몰래 훔쳤답니다. 하지만 이 시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놀라운 의지로 자신의 소명에 헌신하며 그야말로 넘치는 활력의 화신이 된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비로소 안정적인 삶의 균형을 찾아가던 바로 그 순간 세상을 뒤흔들 만큼 경이로운 소식이 전해져요. 바로 엠마가 새 생명을 잉태했다는 사실이었죠. 상상이 가시나요? 이 무너지고 황폐한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맞이해야 한다는 그 거대한 중압감과 이 시를 덮친 그 지독한 공포를 말이에요. 그는 그 두려움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다시 도서관으로 향해 출산에 관한 온갖 정보를 파고들기 시작했답니다. 분주한 몇 달이 흐르는 동안 그들의 작은 보금자리는 채소와 닭들로 풍요롭게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자라나는 생명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영양이 필요했고, 이는 이 시가 난생 처음으로 사냥을 떠나야 한다는 가슴 아픈 결단을 내리게 만들었어요. 그는 마침내 한 무리의 소를 발견하고 생명을 거두어야 한다는 그 참담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의 내면의 고뇌겐 고스란히 전해져 왔답니다. 그 장엄한 동물이 쓰러지는 가슴 아픈 순간 그는 쓰러져가는 생명에게 말을 건네며 깊은 경외심을 표했어요. 오직 책 한 권에 의지해 그는 동물을 해체했어요. 그것은 생존을 위해 고통스럽지만 비련적인 과정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눈부신 승리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시가 태양광 패널을 완성하여 그들의 보금자리를 세상을 바꾸는 경이로운 빛으로 가득 채운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환희는 엠마가 지하실에서 소름 끼치도록 거대한 쥐 한 마리를 발견하면서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이제부터 벌어질 일에 여러분은 분명 경악할 거예요. 그들은 엄습하는 공포 속에서 깨달았거든요. 그 쥐가 한 마리가 아니라 거대한 무리의 척후병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수백 마리의 쥐떼가 그들의 식량 냄새를 맡고 무서운 기세로 보금자리를 향해 쇄도했어요. 생존을 위한 처절하고도 필사적인 사투가 바로 그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는 용맹하게 밖으로 뛰쳐나가 쓰레기와 동물의 부산물을 불태워 화염장벽을 만들었어요. 녀석들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죠. 그 시각 더없이 용감한 엠마는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위협적으로 밀려드는 흉물스러운 것들의 파도를 향해 쉴 새 없이 총을 쏘아댔어요. 그들의 필사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쥐들의 공세는 실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결국 그들은 무력하게 안식처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두 사람은 쉴 틈도 없이 그 흉포한 무리를 막기 위해 모든 틈새와 창문 그리고 문을 필사적으로 봉쇄했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사실을 발견하고 말아요. 그들이 그토록 아끼던 반려견 럭키가 밖에 홀로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 시는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상처 입은 반려견을 안으로 들일 수 있을 만큼만 문을 열었어요. 그 구조 과정에서 흉측한 것들 몇 마리가 안으로 비집고 들어왔고 이 씨는 모든 것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분노를 터뜨리며 총으로 맹렬하게 놈들을 내리쳤어요. 이 뼛속까지 사무치는 참혹한 경험은 엠마가 가장 깊숙이 숨겨온 비밀을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세상이 변하기 전에 그녀에게 이미 두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후 몇 달 동안 늘어난 들고양이들이 자연의 질서를 바로잡아주면서 지긋지긋했던 쥐들의 공습은 점차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안도의 한숨과 함께 문을 열었을 바로 그 순간 가장 경이로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엠마의 산통이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절망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아기가 위험하게도 거꾸로 들어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엠마는 과거의 경험에서 용기를 얻어 더없이 침착하게 중심을 잡았어요. 그녀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숭고할 정도의 평정심으로 이 씨의 손을 이끌었답니다. 그녀는 사랑스러운 여자아이를 건강하게 세상에 선보였고 눈부신 희망의 표시로 마을의 자신들의 거처를 등대처럼 그려 넣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자와 맞닥뜨렸는데 이 일이 믿기지 않을 만큼 경이로운 발견으로 이어졌답니다. 숲속에 숨어 지내던 한 야생 소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신비로우면서도 애초로운 모습은 모두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이었죠. 숨 막히는 대치 끝에 이슈의 진심 어린 연민이 소녀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그녀는 조심스레 그를 따라 안식처로 돌아왔답니다. 나중에 이비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 소중한 아이는 마음속 깊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있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지닌 모린이 아픔을 함께 나누며 점차 소녀의 신뢰를 얻어냈답니다. 편지 한 통을 통해 그녀가 아버지에게서 겪어야 했던 뼈아픈 시련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 특별한 가족은 더없이 따스한 애정으로 이비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엠마가 사랑스러운 아들 조이를 낳는 기쁨까지 찾아왔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른 뒤 새로운 무리가 나타나면서 그들의 평화롭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멀리 진 에즈라 그리고 레이프가 도착하자 이 씨는 낯선 이들을 향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고 이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하지만 마음씨 고운 엠마는 기꺼이 친절을 베풀어 그들에게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답니다. 함께 떠난 첫 보급품 수집길에서부터 두 집단의 방식은 확연히 달랐어요. 새로운 이들은 무모했던 반면 이 씨는 빈틈없이 체계적이었거든요. 멀리는 단독으로 행동하며 병원에서 몰래 의약품을 챙겼고 진은 대담하게도 자신을 위해 술을 슬쩍 하기까지 했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 타오르는 모닥불 주위에서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 찾아왔어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졌답니다. 진의 감미로운 노랫소리와 에즈라의 재치 있는 농담이 얼어붙었던 분위기를 녹여내며 진솔한 교감으로 가득한 잊지 못할 밤을 선사했어요. 시간이 흐르며 두 무리는 하나의 대가족으로 거듭났고 진과 모린 모두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축복을 누렸답니다. 14년의 세월이 흘러 그들의 공동체는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희망과 끈기의 등불이 되었어요. 하지만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쓰러지는 나무에 소중한 반려견 럭키를 잇는 가슴 아픈 비극이 박치고 말았어요. 모두가 이 깊은 상실감에 잠겨 있을 때 사나운 퓨마 한 마리가 아이들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어요. 그러자 이 씨는 더할 나위 없는 용기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맹수와 아이들 사이를 가로막았답니다. 그는 맹수에게 깊은 상처를 입었고 그곳은 순식간에 아수라장과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어요. 바로 그 극도의 공포 속에서 믿기 힘든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비가 그간의 깊은 침묵을 깨고 도움을 요청하는 절규를 터뜨린 것이에요. 그녀의 간절한 외침 덕분에 어른들이 달려와 과거 자신을 구해줬던 바로 그 남자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답니다.
놀랍게도 몰리가 과거 의대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녀는 침착한 솜씨로 응급처치를 이끌어 온갖 역경을 딛고 그의 생명을 구해냈답니다. 다시 17년이 흐르고 그들은 모든 물을 말려버리는 지독한 가뭄이라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져갈 무렵 찰리라는 남자가 무리를 이끌고 나타나 우물을 파주겠다는 뜻밖의 해결책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이 씨는 첫 만남부터 찰리의 번지르르한 매력 뒤에 숨은 섬뜩함에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답니다. 그의 최악의 예감은 우물이 완성된 후 찰리가 이비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을 목격하며 끔찍한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가족들은 비밀리에 모여 그 악마 같은 존재가 모두에게 크나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짓눌렸어요. 그들은 암울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찰리는 돌려보내기엔 너무나 위험한 인물이기에 그들 스스로 처리해야만 한다는 것을요. 긴장감 넘치는 투표 끝에 이 씨가 그 사악한 남자와 마주섰지만 그는 어리석게도 손순이 떠나기를 거부하며 저항했어요. 온 가족이 하나 되어 굳건히 맞서는 가운데 이 씨는 모두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망치를 들어 찰리에게 단호한 심판을 내렸답니다. 부득이하게 찰리의 생명을 앗아가야 했던 이슈가 감당해야 할 참담함이란 실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비통하고 영혼을 짓누르는 무게가 되었답니다. 한때 생명수를 공급하던 바로 그 도구로 피할 수 없는 끝을 맺게 했다는 사실에 고뇌하며 그는 강박적으로 망치를 닦아냈어요. 또한 그들은 위태로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찰리의 추종자들에게 그가 단지 떠났을 뿐이라고 실로 가슴 미어지는 거짓을 고해야만 했죠. 바로 그때 페리가 자신 역시 찰리의 피해자였다는 경악스러운 진실을 고백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마침내 풀려났다는 안도감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공동체는 그 잔혹한 소행에 가담했던 동조자 사일러스를 추방하는 뼈아픈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세요. 무려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세상은 상처를 회복하고 있었어요. 눈부시게 장대하고 희망이 가득한 새 시대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씨와 엠마의 아들 조이는 인력 비행기를 만들겠다는 비범한 포부를 지닌 더없이 영민한 청년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평화롭던 일상은 흉포한 신종 질병이 무서운 기세로 보금자리를 덮치면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몰리는 이것이 과거 세상을 초토화시켰던 바이러스의 변종이지만 치명성은 덜한 형태일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가장 참담한 비극 속에서 크토록 총명하고 희망으로 빛나던 아들 조이가 위독하게도 병마에 쓰러지고 맙니다. 이 씨는 사무치는 죄책감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는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이것이 찰리의 생명을 거둔 것에 대한 하늘의 징벌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아들을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오랫동안 버려졌던 다리를 건너 폐허가 된 도시의 병원에서 약을 찾아 나섭니다. 한편 그의 딸 헤더가 머나먼 여정에서 돌아왔지만 가슴 아프게도 그녀는 홀로였습니다. 그녀는 화살표와 함께 새겨진 의문의 숫자들을 따라 북쪽으로 향했던 장대한 여정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여정은 정체 모른 인물의 갑작스러운 습격으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의 정체를 알면 정말이지 경악하실 거예요. 바로 추방되었던 사일러스였어요. 그는 복수심에 불타는 분노로 그녀의 동료 라이프를 가차없이 해쳤답니다. 하지만 헤더는 오직 자신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순간적인 기지로 사일러스를 쓰러뜨리며 그 참혹했던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다시 정착지에서는 몰리가 주목나무에서 기적 같은 치료제를 개발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 치료제는 대부분의 감염자들에게 효험을 보였고 공동체 전체는 실로 믿기지 않는 안도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혹한 운명의 장난처럼 그 치료법은 조이에게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희망을 앗아가는 절망적인 결과였죠. 그는 부모님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고 그들이 느낀 상실감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만큼 너무나도 깊어 헤아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짓눌린 이 씨는 몇 해 전 엠마가 남겼던 희망의 메시지로 차를 몰고 가 그것을 전부 덧칠해버립니다. 세상을 향한 희망의 등불을 스스로 꺼버린 그 행동은 그의 깊은 고뇌에서 비롯된 실로 가슴 시린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힌 그는 도서관으로 향해 한때 자신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바로 그 책들을 찢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엠마는 그처럼 산산조각난 그를 발견하고 그녀의 남다른 강인함으로 절만의 나락에 빠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녀는 이 숨 막히는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곁을 지키는 가족과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할 사랑의 힘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1년 뒤 이 씨는 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단서가 담긴 조이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생존자들을 찾을 송신기를 만들 수 있는 정교한 설계도가 들어있었어요. 이 경이로운 발견은 이 시를 다시 움직이게 했고 아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을 잇겠다는 굳건한 사명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공동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장치를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들의 결속과 희망을 보여주는 눈부신 상징이었죠. 샥! 하지만 마침내 장치를 가동했을 때 주파수에서는 그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고 오직 절망적인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헤더는 자신이 쫓던 그 숫자들의 진짜 의미를 번개처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방향이 아니라 바로 라디오 주파수였던 거예요. 그들은 황급히 라디오를 그 주파수에 맞추었고 실로 기적처럼 텅 빈 허공을 가르며 하나의 목소리가 응답해 왔습니다. 그들은 100마일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77명이 살아가는 정착지와 교신하는 데 성공했어요. 마침내 그들은 더는 외톨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고 50년이 흐른 뒤 정착지는 수많은 이들로 북적이며 찬란하게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이 씨는 그의 손자, 즉 헤더의 아들 곁에 앉아 기나긴 여정의 가장 중요한 상징인 그 망치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지막이자 가장 심오한 지혜를 남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왔다가 사라지지만 이 세상 자체는 영원히 이어진다는 진리였죠.